올 한 해 우리 주식시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증권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. 신 기자, 올해 주식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좀 얼마나 올랐나 이것 아니겠습니까?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 수익률,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어땠습니까? 네, 올 초부터 지난 8일까지 G20 국가의 24개 지수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는데요. 네. 올 초 이후 코스피는 12.6%, 코스닥은 22.2% 올랐습니다. 24개 지수 가운데 코스피는 상위 13번째, 코스닥은 6번째로 순위가 높았습니다. 네, 물론 올해 폐장까지 아직 보름가량 남아있지만 지난해 코스피가 꼴찌 수준인 전체 22위를 기록한 것을 감안했을 때 순위가 9계단 오른 겁니다. 네. 코스닥도 지난해 16위에서 올해 6위로 10계단 뛰어 올랐습니다. 네. 지수 반등을 이끈 건 코스피는 반도체, 코스닥은 2차 전지 때문인데요. 이 기간 삼성전자는 30% 넘게 올랐고 하이닉스는 70%나 상승했습니다. 인공지능 수혜 기대감에 더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서서히 나아질 기미를 보이면서 내년 반도체 부문 흑자 전환 가능성을 주가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올해 코스닥 시장 상승을 주도한 건 단연 에코프로 그룹주였는데요. 에코프로는 올 초 대비 주가가 한때 15배나 올랐고 또 에코프로 BM 역시 6배나 올랐습니다. 네. 이에 힘입어서 코스닥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유가증권 시장을 뛰어넘었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0% 넘게 증가했습니다. 네,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 종목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였는데 이게 좀 수익률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. 이 투자 주체별로 따져봤을 때 올해 좀 수익률들은 어땠습니까? 네, 제가 개인과 외국인, 기관, 각 투자 주체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올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었는데요. 네. 개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, 포스코퓨처엠 등 2차 전지 종목 주식을 주로 매수했습니다. 하지만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요. 그렇네요. 네, 양극재 등 2차 전지 원료 사업을 하는 종목 수익률은 양호했지만 이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등 이 배터리 셀업체와 화장품주인 LG 생활건강의 수익률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.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은 나란히 평균 30% 가까운 수익률을 올렸습니다. 네. 외국인은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을 주로 담았고 기관 역시 반도체 등으로 수익을 많이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. 특히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만 17조 원 넘는 순매수를 기록을 했는데요. 외국인이 올해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의 이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. 네. 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. 이 개인이 많이 산 종목은 평균 42% 올랐고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은 평균 135% 올랐습니다.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에코프로비엠이 200% 넘게 올랐지만 이 파두와 스튜디오 드래곤, 천보가 각각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. 반면 외국인은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이 2개 종목만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 종목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또 기관 매수 포트폴리오에 들어간 종목들은 평균 70%가량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. 그런데 올 한 해는 우리 주식시장을 떠나서 해외로 이 투자처를 옮기신 분들이 유독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결국 좀 우리 경제가 좋아져야 주식시장도 힘을 낼 텐데 좀처럼 좀 활력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이유를 먼저 수출 경기 둔화에 따른 이 경제 성장 정체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요. 네. 이 분기별로 봤을 때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매분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. 한국 수출 비중의 약 30%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은 15개월 연속으로 역성장했는데요. 여기에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 경기가 부진한 점도 이 수출 부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 네. 이에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G20 국가 평균인 3.1%에 한참 못 미친 1%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전체 상장사 실적도 급감했습니다. 이 코스피와 코스닥 통틀어서 실적 추정이 가능한 전체 306개의 상장사의 지난해와 올해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15%나 줄었습니다. 이 증시 경쟁력이 낮아진 이유를 이 중국 경기 리스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는데요. 네. 이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크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구조상 이 중국 경기가 흔들리면 우리 경제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위안화나 중국 증시가 흔들릴 때마다 항상 국내 증시가
동반 출렁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. 네. 이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국내 증시를 부양하려는 그런 정책보다는 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. 잠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. 중국 시장의 어떤 그 의존도라는 것은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것이거든요. 전반적인 우리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동시에 우리 그 원부자재 조달선 차원에서도 지금과 같은 중국에 대한 기형적 의존 구조를 바꾸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. 증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.